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박미라입니다. 이탈리아의 우려는 여전했지만 이 악재를 덮을 수 있는 호재가 나왔죠. 버냉크장의 양적 완화 지지 발언. 이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도 반등에 하루 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한 이후 현재까지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오늘 다시금 매수로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매물도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530포인트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수급의 힘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3거래일째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자세한 수급 상황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오늘 다시금 매수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도 줄어들면서 곧 매수 전환될 것 같은데 수급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사실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현물 시장에서 184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200억 원 넘게 사다가 지금 조금 줄이는 모습인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비차익 쪽에서 300억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300억이 잠깐 넘었던 것도 봤는데요. 296억이 정확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물량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현대차랑 기아차, 특히 기아차 쪽으로 좀 많이 매기에 몰리는 모습인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합성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선물 지수가 어제 대비 0.5포인트 빠졌습니다. 즉 지수는 하락을 했죠. 코덱스 인벅스를 보시면 인버스는 상승하고 있고 레버리지랑 코덱스 200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런 ETF 시장은 선물과 연동이 되는데요. 결국엔 코스피 200이 아침에 급상승했던 거는 삼성전자가 시초가가 최고가였습니다. 155만 9천 원에 시작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1만 7천 원까지 가면서 즉 오늘은 완전 삼성전자로 시장을 조작질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이요. 결국엔 이탈리아 변수도 터졌고 곧 이제 40시간이 안 남은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도 문제인데요. 그럼 외부 변수에도 코스피는 제 갈 길을 간다. 즉 상승도 하락도 아닌 시가총액 상위주로 파생시장에서의 완전한 지수 조절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형주도 오늘 보시면요. 화학업종, 철강업종, 비금속, 기계, 금융, 증권, 은행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일부 전기가스 업종, 운수장비 업종을 제외해서는 전부 다 대형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정말 시장이 아침에 10포인트 가까이 넘게 올랐다가 지금 2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과연 오른 것인가 이렇게 좀 의구심을 삼으면서 좀 오늘의 시장 수급을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수급은 좋습니다. 오늘 530선 다시 재돌파를 했습니다. 기관이 100억을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19억 정도. 아침 대비 외국인 매수량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 내에 어떤 개별 펀더멘탈 주식들에 대한 유동성이 여전히 기관들의 어떤 너브콜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은 웬만한 업종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업종, 출판 맥제복제나 통신 서비스 업종만이 일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유망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은 합성 전략을 취하면서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삼성전자만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좀 왜곡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속내를 또 한마디씩 표현해 주시죠. 네, 외국인은요, 제가 최근에 합성전략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워낙 어려운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현물만 보지 마라. 현물은 도구일 뿐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요. 즉, 선물에 의해서 현물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비차익으로 사는 거는 역시 선물의 어떤 합성 플레이를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아침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55만 9천 원이 시초가로 형성이 됐다가요. 10초 만에 151만 9천 원.
무려 4만 원 차이로 호가가 벌어졌었습니다. 이건 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장중에도 좀 전에 155만 3천 원까지 갔던 게 순식간적으로 13,000원에 밀렸는데요. 매수 잔량과 매도 호가를 지금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이 워낙 외국인 지분이 많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나 기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씨가 말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1,000주, 2,000주를 매도를 하면은 10,000원씩 빠지고 10,000원씩 오르는 게 지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외국인 정확하게 표현한 속내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요, 지금 막판 해결될 거야. 크게 떠든 만큼 반대로 가더라고. 이 말이 뭐냐면요, 최근에 이틀 동안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소폭 팔고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역시 갑니다. 삼성전자 개인이 오늘 제일 많이 팝니다. 400억 팔고 있는데요. 그런 저가에 매수해서 최고가에 던졌다는 논리인데요. 저 개인이 진짜 개인일지, 통정거래가 아닌지 조금 의구심을 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외국 개인들이 현물을 샀던 거는 가대 납폭 업종을 많이 샀습니다. 뭐 최근에 납폭이 깊었던 금호석이라든지 그리고 철강 업종 포스코 이런 것들을 많이 샀는데 여전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지금 미국의 시캐스터 문제가 1월달에 재정절벽 합의점을 찾은 것처럼 결국에 막판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현물 매수세가 최근 들어온 거고 오늘도 지금 매도지만 매수세를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게 개인이 여력입니다. 근데 오늘 최근에 어떤 전차군단의 매도세 개인은 약간의 어떤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즉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HTS에서 표현되는 거는 전부 다 진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관은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클 것 같다. 감망 모드다. 결국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연기금이 조금 어제 이어서 사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캐스터가 합의점을 못 찾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3월 1일부터죠. 우리나라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상대적으로 연휴가 좀 깁니다. 3일절 휴무가 금토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이슈가 다음 주에 분명히 불거져 나올 거고요. 미국 3대 신평사가 미국 신용등급 2011년 8월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뭐 며칠 동안 400포인트 넘게 빠진 기억을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지금 그런 이슈가 터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관 측면에서는 당연히 코스닥을 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속내를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시퀘스터 우려는 여전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했는데 호재와 악재 정리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슈와 투자 전략을 호재 악재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재는 말씀하신 대로 버냉키가 양적 완화, 지난주부터 계속 불거져 나온 조기 양적 완화. 사실 작년 연말부터였죠. 워낙 돈을 많이 푼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 우려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매파적 어떤 연준의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버냉키가 발언해서, 하지만 실보단 득이 많다. 발언을 하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런 일축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거고요. 악재는 결국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캐스터 합의입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고요. 저는 시캐스터가 시행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재정절벽 합의를 1월 달에 올해 1월에 했죠. 사실 12월 31일 넘어가면서 새벽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한 겁니다. 사실 그 시간이 좀 넘어가면서 합의를 했지만 어쨌든 어떤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합의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의회가 어떤 지금 이런 합의를 할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이 전혀 있지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공화당만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냉키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지금 시캐스터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인 감축이 아닌 일시적인 이런 시캐스터 감축이 일어나면 미국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을 했고요. 통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버냉키가 지금 일본 아베 총리를 상당히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엔저가 사실 유로화가 지금 이탈리아로 약세로 많이 빠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쏠리면서 달러랑 엔화가 강세로 보인 건데요. 오늘 91.95엔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지금 94엔을 화요일날 기록했던 것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그만큼 엔화 강세가 다시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이런 수출업종이 국내 증시에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성 전략과 그리고 환율 차익을 들어온 단기 한머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즉 두 양국이 외교적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저는 상당히 지금 가속화가 안 될 뿐이지 추세적으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 코스피 전차군단이 그런 어떤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 한머니 한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면은 그것도 물량은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물량이고요. 지금 말하는 사이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2%대 넘게 오르던 게 지금 뭐 보합 가까이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가 많이 터졌나요? 아니거든요. 외국계 매수는 지금 삼성전자가 300억이 넘게 쏠리는데 이렇게 왜 하락을 할까요? 투신권의 매도가 최근 많았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외국인의 이런 비차익으로 헤지펀드들이 전략을 짜고 있지만 역시 고가가 올라오니까 던지는 물량 개인 창고로 보이는 게 외국인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이죠. 사는 외국인과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략 속에서 대형주는 투자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가 2000선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 지금 하학업종, 전업종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유주 그리고 금물석유, LG화학, 롯데케미칼 전부 다 거의 2%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종, 기계업종, 철강업종 전부 다 안 좋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방어적인 부었던 보험업종까지 안 좋은 어제 하나생명이 뭐 하나케미칼을 살리기 위해서 블록딜을 하겠다. 그래서 9%가 빠졌고 오늘 메리츠 계열사의 또 유동성 문제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서 계속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 받쳐줬던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것들도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즉 코스피는 정말 어떤 기업들의 연속성이 지금 주가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거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시장은 이번 주 정책적 이벤트 변수가 많았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미국의 시켓성 문제가 부각된다면 힘들어질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최근에 빅스 지수라고 위험지수가 하루 만에 18%가 급등하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극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주 앞으로 다가온 컷오프 위층 대회에서 외국인이 위든 아래든 둘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단순히 삼성전자를 봤을 때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버리시길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의 펀더멘탈 기업의 유동성 랠리가 기간에서 계속 지속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종목군과 함께 그리고 퍼가 낮아지는 즉 실적에 대비해서 2014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가 낮아지는 그런 개별 기업들에서 단기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말씀을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 분석과 오늘장 전략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종목입니다. GS 홈쇼핑.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어제 이어서 이틀째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르네오는요, BW 발행 소식에 급락 후 반등이 나오면서 나흘 만에 하한가 행진을 끝냈습니다. 반면 다운 종목입니다. 워크아웃 중인 삼보토건이 채권 단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는다는 소식에 전날 상하셨다가 오늘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채권 단에서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KIC 투자자문의 김성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GS 홈쇼핑 이 종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GS 계열의 업계 상위 홈쇼핑 업체로 TV 쇼핑과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싱을 위해서 중국 상해 소싱 센터도 개설했고 2011년 12월에는 디엔샵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현대 홈쇼핑, CJ 오쇼핑에 이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업계 3위권인데요. 빅3 업체가 규모 면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4분기 영업실적 잠정 공시를 통해서
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홈쇼핑의 송출 수수료가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1분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 중입니다. 작년에 저점 9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지만 현 PER 9배 수준은 실적 대비 비싼 주가 수준은 아닙니다. 5일선에서 매수 대응하시되 21선 이탈 시에는 매도하시는 기본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 5에서 10%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우량주로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인 만큼 당분간 추세 유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업종목은 보르네오인데요. 가정용, 사무용 가구 생산 업체인 동사는 2011년 말 기준 가정용 가구 8.3%, 사무용 가구 9.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 및 내구재 소비 부진에 판관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작년 영업 손실이 증가하며 마이너스 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주주인 AL 팔레트사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국 알루미늄 팔레트 수출 계약을 최근에 체결했습니다. BW 발행이 한 20억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운영자금 조달 목적인데 다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는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 한 1,800원 초반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2,500원 내외에서는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 확인은 실적이 발표되는 3월 말 또는 4월 초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 GS 홈쇼핑과 보르네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삼부토건 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 오늘 6%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함께 투자 전략도 세워봐 주시죠. 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돼서 64년간 토목건축 주택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시공능력 평가 순위도 34위인 건설업체입니다.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으로부터 4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채권단은 삼부토건이 제출한 약정서를 검토한 뒤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부토건은 채권단으로부터 7,500억 원 자금 지원을 받아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었지만 작년에 영업 손실 299억 원으로 적자 지속되면서 위급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결국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해서 6월까지 7,500억 원을 상환키로 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호텔 매각권이 채권단에 넘어가게 되면 자산 대비 저평가된 동사의 주가도 일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는 21선이 위치한 4,700원이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1차 저항은 전 고점인 6,300원까지도 재평가 시에는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특징주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공감도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일부 출연자였던 김동섭 이사님은요, 외국인의 현 선물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밸류21의 이득호 대표는 섣부른 매수는 금물이다. 지수 1970에서 80까지는 기다리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어서 임형식 전문가, 코스닥이 더 강하다, 게임 음원 관련 엔터주에 주목하자라는 전략이었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는 중국 전인대에 주목하자라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는 IT 다음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얼마나 공감할까요?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 의견 전해 들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우선 지금 대부분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들 네. 비슷하지 않나 좀 싶은데요. 제 생각과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2천선 중심으로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감하는 부분은 없다. 2천선 중심으로 횡보가 이어질 것이다. 개별 종목에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정용훈 팀장님만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대외 변수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좀 불안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유럽 정치권 이슈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제보하게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2,000포인트를 좀 중심에 두고 또 강보합, 약보합 지금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오전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전일 그 버냉키 의장의 역시 양적 완화 이제 지속 시사 발언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호재와 지금 악재가 좀 공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이제 1월에 어느 정도 이미 충분히 좀 선반영을 좀 했고요. 악재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2,000포인트 선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지금 답답한 부분은 좀 거래대감이 좀 계속해서 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뚜렷한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대금마저 지금 지금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크게 좀 의미 없는 좀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무래도 좀 답답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시장과 관련 없이 어느 정도 좀 종목별로 역시 섹터별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최근에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그 가을 투자자문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SBS 미디어홀딩스라든가 아이마켓 코리아, 포스코 엠텍 이러한 상당히 좀 우량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가을 투자자문 수급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 5% 이상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동안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아이마켓 코리아, 포스코 엠텍 등도 최근에 그 가을 투자자문 그 악재가 오히려 좀 주식을 매수할 저로에 좀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이들 종목군에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당분간 집중을 하신다면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네, 우선 오늘 관심 종목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종목 중에서 아이마켓 코리아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인터파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최초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한 이제 전자상거래 선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주요 자회사로 이제 인터파크 시어터라든가 아이마켓 코리아 등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실적에 큰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는 계속해서 실적이 올해에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역시 주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 뭐 불확실한 장세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작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지금 올해에도 뭐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주요 그 수익이 자회사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 인터파크 아이엔트라든가 또한 그 아이마켓 코리아가 계속해서 좀 실적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역시 계속해서 좀 이익 증가세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핵심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무엇보다 지금 실적 모멘텀이 역시 주가 상승을 이끌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지금 주가 수준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뭐 PER 약 한 22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글로벌 동종업체 평균 PER이 한 24배 정도 지금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극심한 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83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 6,9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한 8,000원 정도 선까지 잡으시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인터파크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준의 공공실 작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냉키 의장이 오바마 도와주기에 나선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발언을 좀 괜찮게 해주면서 좀 쉽게 스터디한 문제, 어느 정도 조금씩이나마 적극 축소하자, 축소 방안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미국 지표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랠리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탈리아 부분이 문제이긴 한데, 자, 이탈리아 채무위기 제재만 우려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이탈리아 부분 조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서도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유로존 내에서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는 흐름이 약간 부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 자체가 조금 그 부분을 상쇄시키지 않고 있나. 그래서 시장 자체는 조금 우상향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역시 조금은 2000포인트 아래 부분을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야말로 한번 550포인트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스닥 관심주들, 특히 실적주 중심으로 한 매수가 필요한 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 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몇 가지 종목 제가 정리를 시켜드렸고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웅진 시크빅입니다. 자, 웅진 시크빅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가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11% 이상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10%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가 또 보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자, 수급적으로 살펴볼게요. 어제도 역시 기관들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연기금 3만 주가 들어왔고요. 보험 쪽에서 4만 주 오랜만에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또 하나 투신권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그래서 기관들 물량 자체가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5일 가까이 지금 물량이 들어오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물량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상의 흐름도 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웅진시급의 차트입니다. 지금 9,090원의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추천 드린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 추천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반등을 주고 상승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단기적인 차트 부분 생각해 볼 때 이 종목 역시나 단기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얼마? 한 10,0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진 C급이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 원래 9,000원 잡고 대응을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한번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정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 좀 더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웅진 C급익은 10,000원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10,000원이란 이유는 자, 작년 여름쯤에 보여줬던 박스권 내 그 상단 거의 중단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포인트로 잡으시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판단이 됩니다. 자, 이때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한 번 더 반등이 올 수도 있는 자,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 C급익 같은 경우에는 10,000원까지 자, 그리고 박근혜 정책적인 테마 영향까지 조금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종목이 있죠. 자, 인프라웨어예요. 자, 인프라웨어도 이 종목 말씀드렸던 게 어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제 11,0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어제부터 다시 급등을 시작해서 다시 오늘도 급등을 해서 다시 예전 가격으로 좀 돌아가는 시도를 합니다. 역시나 이쪽 물량 털었던 게 바로 저 시티그룹 쪽의 외국인 물량이었는데 페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물량 털기, 개인 물량 털기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 한번 다시 반등을 준다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12,000원 돌파는 무조건 가능한 소리고 13,000원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15,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갤럭시 S4 출시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종목도 역시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백산입니다. 자, 백산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지금 추천한 이후에 한 마이너스 2% 정도 상황 보여줍니다. 근데 수급상으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보시면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기관들 물량, 특히 투신과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하루 약간 투신권 물량 나와주긴 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꾸준하게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자, 연기금 꾸준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들 역시나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에서 아직 깨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반등을 줄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준다면은 6,500원까지 일단 무조건 안착 한번 시키고 7,000원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 실적 양호하고 갤럭시 모멘텀 있고 또 하나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 반등 곧 시작하는 자리. 자, 21선 타고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이 종목도 꼭 홀딩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제 말씀드렸죠? 자, 게임빌이에요. 게임빌인데 제가 컴투스 대비해서 이 종목 안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반등을 주면서 이 종목 양봉 그릴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나 그 흐름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조금씩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오늘까지 해서 패턴 자체가 자, 적산병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수급상으로 문제는 없었나? 역시나 문제가 없죠. 이 종목 기관들이 버렸었는데 최근에 지금 기관들 며칠 연속? 자,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자, 연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약간 장이 좀 불안한가 조금 약간 횡보장세에 더불어서 게임주들이 소외받았는데 다시 한번 조금은 관심을 조금 가지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일 같은 경우는 신장 모멘텀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 수급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차트상으로도 역시나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게임일 역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다음 주 정도에는 한 3, 4%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먼저 신라교역입니다. 자, 신라교역 꾸준하게 지금 이 종목 굉장히 양호한 실적 4분기 때 약간 안 좋긴 했지만서도 작년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반등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역시나 지금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을 약간 깬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꾸준하게 다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오로지 차트만 제가 딱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만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을 조금씩 동반하면서 주가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120에서까지 뚫고서 지금 골드크로스 상황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이테크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지금 매물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9월, 10월 때 보여줬던 가격대 얼마죠? 바로
한 8,700원 정도, 최소한 8,5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의 흐름 자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자, 대한약품이에요. 자, 대한약품 역시 지금 바로 지금 오늘 고비입니다. 고비. 자, 보시면 지금 전 고점 대비한 딱 그 라인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약간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수급상으로 좀 발생했던 부분이 어제가 아니죠. 어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연기금이 매수 턴을 했습니다. 연기금 매수 턴했고요. 매우 강하게.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 턴을 완벽하게 들어온 상태예요. 이 종목이 언제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냐? 자, 2월 15일부터입니다. 2월 15일부터 바로 이때부터 라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기관들의 평균 단가 자체는 어제 굉장히 많이 물량을 샀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 고점 라인 17,000원 중간대라고요. 17,000원 중간대라고요. 그러면 연금의 평균 단가가 17,000원 중간대인데 이 종목 굳이 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종목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한번 기관들 물량 다시 한번 쏟아져 들어오면서 전고점 뚫고서 한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약산업 로드맵 발표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라도 한번 테마주 성격을 가지고서 약품, 약 관련, 제약 관련 주 전체가 상승해 줄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볼지 선택을 해볼게요. 자, 대한약품이냐 아니면은 자,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신약 교육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조금 고민이 많은데 저는 대한약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약품입니다. 대한약품 지금 소폭 빠지고 있지만서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종목이고 실적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올해 실적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되게 깨끗한 기관의 손때를 묻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기관들이 이 종목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기관들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기관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준다면은 보통 최소한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후에는 한 3, 4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하루 쉬었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일주일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도 한 3, 4% 이상의 수익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가 얼마죠? 저 현재가 살펴볼게요. 자, 현재가 지금 한 18,000원 아래 정도 있는데 충분히 한 18,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움직임 자체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 정도 수익 나는 구간 정도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자체는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한 17,300원 정도 이 라인 무너지면은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자, 오늘의 김선윤의 공신 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으면서 2,300선 아래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상승 반전했습니다. 2,300선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55% 상승한 2,305.8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2,300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강한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시장에서의 2,300선에서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중국의 양해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전국 정치자 협의회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데 이러한 양해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여부와 시장에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도시화 건설 추진에 대한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이러한 3개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따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3개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HSBC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2월 제조 PMI 지수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레고제
업종 그리고 내구 소비재 업종과 금융 섹터가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 만큼 2분기 이후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가 견조한 움직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국의 2012년도 중국의 해운 기업들의 80%가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면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해운업계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세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부동산 긴축 기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에 대해서 국오조 정책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긴축 정책을 내놓고 있는 국오조에서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관련 세칙을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적정한 시기에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축 기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소규모 주택 그리고 2선, 3선 도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적 분배는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결국 2300선을 돌파한 이후에 하반 경직성을 보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반등하기 시작해 지난 20일엔 150만 원을 다시 돌파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스마트폰 사업이 지금과 같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로 모아집니다. 긴축에 지친 이탈리아의 민심이 결국 정부 구성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개표 결과 긴축 정책을 지지하는 중도좌파 민주당은 12만 5천 표 차이로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전체 315석인 상원에서 121석에 그쳐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22석에 그친 마리오 몬티 총리의 중도연합과 연대에도 과반인 158석에 미치지 못해 몬티 총리의 경제개혁 정책이 지속되기 힘들어졌습니다. 장기 불황에도 해외 여행객이 꾸준히 늘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출국자 수는 지난해 1월보다 18.7% 증가한 142만 5,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고 엔저 현상으로 해외여행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의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올 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이후 130만 원대까지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다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예, 일단 그 신영증권이 25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16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증권사의 관행으로 붙여보면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비해 하나투자증권은 같은 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185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 주가 고점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 그 주된 이유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적 지위가 흔들릴 때가 됐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글로벌 시장의 전체 휴대폰 판매량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작년 2분기 32.3%에서 4분기에 29%까지 하락한 것도 좋지 않은 수치인데요. 반면에 LG전자와 HTC뿐만 아니라 중국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ZT 등 그 휴바울 주자들은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 독주 체제를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좀 내놓는 증권사가 있는데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러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10만 원 제시를 했고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190만 원을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 단계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의 지배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애플의 2배를 넘었을 것이며 LTE폰 판매 호조로 인해서 고가 스마트폰 비중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올 4월에 출시 예상되는 갤럭시 S4의 예상 판매량이 갤럭시 S3 약 5천만 대의 2배에 달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해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던 반도체 사업부와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올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은 오늘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로 올랐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빼고는 시장 수익률을 잡을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어제 종가 152만 7천 원 기준으로 22.64%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가 200만 원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현수진 150만 대를 고점으로 보고 투자하느냐의 그 전략은 관련 부품주들뿐만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환율이 현 수준에서 안정되고 삼성전자 하드웨어적인 기술 혁신을 시장에서 계속 보여준다면 1분기, 2분기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일, 25일 치러졌던 이탈리아 총선 결국 뜻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유로존 위기 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탈리아 전국 전망에 따른 글로벌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에 빠졌는데요. 하원에서 친개혁 성향 정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했지만 상원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개혁과 긴축에 반대 입장을 분명했던 실비오 베르루스코니 전 총리의 자유국민당이 개혁 세력을 위협했고 반기축과 반유럽 죄송합니다. 네. 네, 과장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효선 과장님. 네. 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무슨 감기 걸려가지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총 319석 가운데 선출직이 315석인 상원에서 민주당은 총 120석을 차지를 했고요. 경제 실종으로 성추문으로 2011년 물러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자유국민당은 118석을 그리고 몬티 중도연합은 21석을 차지할 것으로 이탈리아 여론조사 기관인 CISE가 전망을 했는데요. 이탈리아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58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되지만 민주당과 중도연합의 힘을 모은다 해서 141석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개월 내 총선이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이제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런던 소재 뉴에이지 그룹의 금리 부분 애널리스트는 다수당이 없는 의회는 경제개혁과 긴축 조치가 차질을 빚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면서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일단 우려감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스테파노 파시나 경제정책 보좌관은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내다를 봤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지금 현재 이슈가 10퀘스터 우려까지 더해져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6포인트 빠지는 그러니까 1.55% 빠진 13,784포인트까지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요. S&P 500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7.75포인트 빠진 1,487.85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뉴스는 2007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 악화 문제로 인해서 국가 부도 및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실 것인데요. 새해 들어 이탈리아 선거로 인해서 글로벌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앞으로 이들 국가의 정치 경제 행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금융위기 전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경제 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점은 유로존 악재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원고 엔저 때문에 해외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행 항공주 기대만큼 실적 호재가 뒤따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 관계상 조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현상으로 보게 되면 원고과 엔저 현상으로 해외 여행객이 지금 사상 최대 기록을 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관광객 수가 5개월 만에 이제 그 40% 줄어드는 것은 드물다면서 환율이 가장 큰 원인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일본 쪽으로 여행하는 국내 여행객 수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런 점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 여행객 사상 그 최대인 뉴스는 일단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항공주와 여행주의 실적 호전을 기대하게 하는데 작년에 이제 원저 엔고 현상으로 일본 관광객이 증가가 됐으면서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은 사실은 그 큰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현지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반대로 원고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국내 여행 업체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자유투어 등 국내 여행업 관련 회사들의 실적 수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530포인트 위에서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